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공간을 이렇게 단위 블록으로 모아서 채워 나가는 게 하나의 레티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금속이다, 혹은 반도체다. 그랬을 때 걔를 계속 주민 들어가 보면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주어져 있고 걔가 특정한 결정 구조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전체적으로 딱 되어 있어서 그 구조만 알면 뭐 밀도라든가 개수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대칭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펜 로저스의 그 타일링처럼 어떤 공간을 채울 때 2차원의 타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사실 노벨 화학상 나왔던 그런 좋은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칭성이 하나의 시메트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가 레티스가 하나의 시메트리라 그랬을 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가 다 같은 정육면체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나를 길이를 다르게 시메트리를 깨면 그게 테트라곤으로 가고 하나만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다 다르면 또 시메트리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소혼빅 이 정방 올소혼빅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큐빅에서 그 하나만 기울였을 때 우리가 모노클릭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세 개 다 각도가 틀릴 때 트라이클리닉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도가 기울이 되고 각도가 다 같은 게 롬보이드를 위에서 보면 120도 간격으로 돌렸을 때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봤을 때 얘를 돌려서 보고 이렇게 보고 했을 때 모양이 같은 구조가 바로 시메트리인데요. 그 시메트리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그 그룹 활동할 때 살짝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이 120도 돌려도 같더라, 뭐 C3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 세계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규칙적 결정 구조는 어떠한 집합 이론처럼 모든 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브라바이스 레티스고, 그다음 시메트리 그룹이고, 그다음 스페이스 그룹이고, 쉔 플라이스 노테이션이고, 인터내셔널 노테이션이다. 제가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그런 대칭성을 가지고 규칙적인 결정체를 정의한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결정 구조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실리콘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가전제품에 들어가고 집적회로 들어가고 전기전자공학과에서 그래서 반도체 관점에서 가장 초점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실리콘 원자가 다이아몬드 구조로 쌓여있다 그랬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실리콘이 다이아몬드 구조 쌓였으면 어떻게 쌓였을 거다. 3D 프린터로 만든다 그러면 누군가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보내서 딱 찍으면 이런 구조로 쌓여 있구나, 이게 아토믹 스케일로 쫙 쌓여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는데요. 이제 이거를 크리스탈을 이제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런 모양이 규칙 딱 배열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돌려가면서 했을 때 얘가 이면이 노출된 건지 이면이 노출된 건지 이 결정 구조, 이 좌표계에서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결정할 때 결국 벡터라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결정 구조가 있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나기 전에 그냥 두부라고 섣부르게 얘기를 했는데 두부가 있으면 이렇게 자르느냐 저렇게 자르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메트리가 정육면체가 있으면 이렇게 자를 때 저렇게 자를 때 어떻게 잘리느냐라는 게 하나의 플레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웨이퍼가 있거든요, 이런 웨이퍼. 이게 이제 실제 반도체 공정에 써서 이제 한 웨이퍼가 있는데 이런 웨이퍼가 지금 뭐 손때 묻어가지고 원래 손 묻히면 안 되는데 손때 묻어가 지금 뭐 지문이 막 묻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실리콘을 단결정으로 실리콘 원자가 이만한 사이즈로 거의 에러 없이 이제 거의 그 규칙적으로 다이아몬드 구조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럼 생각했으면 이게 배열되어 있으면 과연 그 원자가 이렇게 쌓였을까, 뭐 삐딱하게 쌓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얇은 막으로 딱 잘랐을 때 얘가 두부의 어떤 면을 자른 거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얘가 이 면이 수직으로 향하는 면이 저 결정 구조에서 어떤 방향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런 얇은 막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퍼 위에 보니까 번쩍번쩍하는 거 보니까 안에 뭐 패턴이 있는 것 같죠, 그죠? 패턴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이 안에 이제 마이크로 리스그라피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소자를 만들어서 할 때 얘가 단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재료가 그 소자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놔둘 테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그냥 만져봐요. 어차피 손때 묻은 거 원래 손때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때 묻으면 그게 좀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네, 그래서 한번 쭉 뭐 부러뜨리시고 싶으면 뭐 제가 배웠던 다이아몬드 컬러 한번 깨보든지 한번 같이.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결정 구조에서 이제 결정 방향을 이제 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결정에서의 방향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벡터의 각 축 성분을 표현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직육면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단위 벡터가 A 벡터, 여기 단위 벡터가 B 벡터, 그다음에 여기 단위 벡터가 C 벡터고요. A를 바라보고 있는 반대편 요게 알파 각입니다. 그다음 B를 바라보고 있는 반대가 베타고요. C를 바라보고 있는 데가 감마입니다. 그래서 축 3개로 3차원이니까 축 3개에서 A축, B축, C축에서 이 A를 바라보는 반대 각이 베타, 알파 이렇게 순서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일반 수학에서 잘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방향이다 그러면 벡터의 각축 성분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1,1,1이면 이 방향이죠, 그죠? 벡터를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벡터를 표시해서 x, y, g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1,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결정 구조에서 이 방향이다, 저 방향이다,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특별히 1차원 어떤 방향 표현할 때 이렇게 대괄호를 써줍니다. 대괄호를 써줘서 2분의 A, B, 2분의 C의 좌표 어떤 게 돼 있으면 얘를 이제 최소 공배수를 곱을 해서 1, 2, 1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제 돼 있으면 이거는 1, 1, 1일 때고 여기 예를 들어 절반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이고 2분의 1이면 방금처럼 2분의 A, B, 2분의 C라 그러면 요거를 A, B, C는 다 1로 두고 얘 최소 공배수는 2니까 2를 곱을 하면 A 1, 2, 1이 이제 여기 방향을 정의할 때 쓰는데 대괄호를 이렇게 해줘서 벡터의 방향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2, 1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했을 때 이렇게 2분의 1, B, 2분의 1 C가 최소 공배수를 곱을 했을 때 되는구나 라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그 100이다 그러면 어느 방향입니까? 여기서 100이다 그러면 이 방향이죠, 그죠? 이 방향이 100이고 010은요? 010은 이 방향이죠, 그죠? 001이면 이 방향이죠, 그죠?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정육면체면 100이나 010이나 001이나 이거 돌려가면 똑같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3차원 무한으로 쌓인 상태에서 임의로 A, B, C를 정해서 이 축을 따라서 100으로 정했으면 나머지 축을 따라서 010, 001도 사실은 이걸 결정 구조에 따라서 대칭 모양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패밀리로 생각해서 방향의 패밀리 해서 100에 이렇게 이제 꺽쇠 괄호로 이렇게 해주면 이 대괄호의 100, 대괄호의 010, 대괄호의 001 이런 걸 다 합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은 100, 010, 001 위에 바가 음의 방향이거든요. 음의 방향이고 이 바가 음의 방향, 이 바가 음의 방향에서 이렇게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패밀리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방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패밀리를 정하는 이유는 결정을 이렇게 이 모양 좀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하나를 그냥 그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방향에 대한 벡터를 표현하는 거고요. 다음에 절단면이 이제 필요한데 결정에서 평면은 예를 들어서 이 면이 어느 방향이냐 했을 때 이 면도 있고 이 면도 있고 뭐 면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밑에 결정 구조 여러분 A, B, C가 있다 생각해 보면
요 면도 있을 거고 요 면도 있을 거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딱 생각했을 때 이거를 어떤 면이 있으면 우리가 수직인 요 법선 벡터를 넣어가지고 그 법선 벡터를 요 평면으로 정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왜냐 벡터가 이래 있으니까 이 평면에 있으면 이 무한대 평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딱 보내가지고 가장 가까운 법선을 찾아가지고 그거의 벡터를 정의하면 딱 그 평면을 정의하기 좋겠죠, 그죠? 자, 그렇게 정의하면 좋겠고, 근데 이제 보기 편한 거는 요게 면이 절편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절편을 가지고 면이 이렇게 됐다. 이래 됐으면 요 삼각형 면이 있는데 A 쪽 절편, B 쪽 절편, C 쪽 절편 하게 되면 이 모양이 딱 정의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 절편, 이쪽 절편, 이렇게 되어서 이게 어차피 무한대니까 그 절편을 세 개의 절편을 잘 정의하면 이 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할 때 평면의 A, B, C 축의 절편이 역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편이 2분의 A, 2분의 A고요. 이걸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A, B, C, 여기 A, B, A, B, C가 있다면 2분의 A가 요 절반이고요. 그다음 B가 여기고요. 그다음 C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요거는 여기하고 여기를 평행으로 쭉 이렇게 무한대로 C는 안 만나고 이렇게 잘린 면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쫙 무한대로 전체적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편을 이렇게 하고 나서요, 요 2분의 1 무한대, 요 절편을 역수를 취해줍니다. 역수를 취해줘서 이제 2분의 1의 역수는 2, 1의 역수는 1, 무한대분의 1은 0 해서 괄호치고 2, 1, 0 하게 되면 이 플레인을 정의할 때 이게 절편의 역수를 취해서 걔의 값을 가지고 이제 그냥 괄호로 해서 이걸 평면을 정의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문제가 있거든요. 요걸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래요? 소리 내어서 36번 시작. 딱 보입니까, 여러분? 딱 보이면 지금 뭐냐면 플레인을 정의하고 있죠, 그죠? 플레인을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벡터 방향도 정의되어 있죠, 그죠?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벡터 방향이거든요. 그 대괄호로 HKL이라는 요 관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HKL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정의되겠습니까? HKL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큐빅 크리스탈 시스템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HKL은 여기에서 A축에 A축, B축, C축이 있으면 여기에 H고요. 여기가 K고 여기가 L인 거죠, 그죠? 그래서 HKL인데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H, K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L만큼 올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도 시작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은 값입니다. 이게 H, K, L에 여러분이 이제 벡터 좌표계에서 그냥 H, K, L의 점에다가 원점이 이어진 화살표가 바로 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H, K, L에 괄호가 있잖아요, 그죠? 괄호 플레인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요 H, X 좌표, K, Y 좌표, G, L 좌표를 지나가는 요 평면을 딱 잘랐는 거, 이거 전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이 면을 자르는 HKL을 H인가요? H가 맞아요? H가 아니라 H분의 1, K분의 1, L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잠깐만. 제가 순간 잠깐만요.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H분의 1, K분의 1, L분의 1이 요 평면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H, K, L 요 라인하고 이거하고 이 이 삼각형하고 이 평면하고 수직이다 라는 거거든요. 수직이란 거를 증명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 원점으로부터 요 평면 사이 거리가 이렇게 주어짐을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살짝 이제 보면 여기에서 x, y, g 좌표가 있으면 x, y, g 좌표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 평면은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을 때 이 좌표계를 지나가는 것이 h분의 1의 x 플러스 k분의 1분의 y 플러스 l분의 1분의 g는 1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배웠던 거죠. 좌표계가 절편 이렇게 이 평면을 지나는 게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게 이제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 플러스 c분의 g 할 때 그 절편이 각각 밑에 들어가고 는 1이다라는 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죠? 배웠으니까 요게 이제 x가 되니까 이게 h x 플러스 ky 플러스 lg는 1이다라는 조건이 이제 만족된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x, y를 한 거를 x, y, g하고 빼기 h분의 1 h분의 1하고 h분의 1하고 콤마 0, 0하고 요 좌표계가 x 마이너스 h분의 1 콤마 y, g가 여기 이제 일종의 점이라면 여기 x, y, g라면 여기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요 벡터가 이제 이 벡터인데 이 벡터하고 그 다음에 HKL 벡터를 내적을 취한 거 x 마이너스 h분의 1 콤마 y 콤마 g가 이 평면상의 하나의 벡터인데요. 벡터가 이제 여기에 그 HK하고 L하고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내적을 취하면 HX 마이너스 1 더하기 KY 플러스 LG는 값이 되니까 HX 플러스 KY 플러스 LG가 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하니까 원래 이 평면의 방정식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성립을 합니다. 넣으면 0이다라고 성립하니까 이제 이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HKL 벡터와 수직이다. 내적을 취한 게 0이다. 라는 조건으로 이용하면 이게 정의가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하면 되거든요. 증명하고 그다음에 XY 저 길이는 저기 저 점을 구해서 만나는 점 있잖아요. 저 평면의 방정식하고 직선 방정식이 해서 만나는 점을 구해서 0,0,0부터 저 만나는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저 이 평면 사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에서 방향에 대한 거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벡터 방정식 그리고 공간 방정식 할 때 배웠던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그런 방향과 이런 평면에 대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에 두부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두부가 있으면 두부가 차랑차랑 돌고 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두부가 좋은 얘가 두부는 방향에 따라 다 특성이 비슷하죠. 그죠? 두부는 방향에 따라 좀 특성이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방향에 따라 특성 다른 거. 여러분 생각에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정글 짐인가요, 북인가요? 정글 짐이죠. 예, 정글 짐이 있으면 개를 흔들었을 때 흔든다 그랬을 때 어느 방향이 잘 흔들릴 것 같다는 혹시 느낌이 있습니까, 혹시? 정글 짐이 있으면 이 방향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흔들 때 하고 90도로 45도로 흔들 때 하고 90도 흔들 때 각도에 따라서 흔들었을 때
잘 흔들리는 정도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그 방향이 결정이 돼 있으면 특정한 방향으로는 뭐가 잘 가는데 어느 방향에 대해서는 잘 못 가는 그게 결정 구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갈 때에도 잘 가는 방향하고 잘 못 가는 방향하고 그런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방향에 따라서 이런 결정 방향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뭐가 틀리냐면 제가 줄을 끄면 소리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결정 그 역학적인 특성이 달라지고 탄성 특성이 달라지고 또 방향에 따라 저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서스테빌리티 이제 그 자성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이엘렉트릭한 유전체 특성이죠, 그죠? 유전체 특성이나 그다음 자성체 특성이나 저기서 보는 것처럼 저항이나 그 다음에 요 탄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 구조의 방향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은. 틀린데 그래서 그 틀린 방향에 따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결정 방향과 이 플레인을 잘 정의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애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잘랐을 때 이제 요 자른 면이 나오죠, 그죠? 001 방향 이제 머리 오를 겁니다. 100 방향 XYZ가 A, B, C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00 방향, 010 방향, 101 방향, 110 방향, 011 방향 이렇게 이제 값들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요 안에 지금 요 반개 4분의 1개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다리 면적당 요 한 개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것도 다리 면적당 한 개가 들어 있고 이것도 다리 면적당 한 개가 들어 있고 보면 요를 잘랐을 때는 요 면적에 대해서 이게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요 면적에서 면적이 좀 더 넓은데 또 한 개가 들어 있어 보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그에 따라서 한 개가 들어 있는데 밑 면적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자른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요래 잘랐을 때 저래 잘랐을 때 다리 면적당 노출되어 있는 고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 수가 다 다릅니다. 자를 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다리 면적당 노출된 게 다 다르면 겉보기에는 웨이퍼가 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구별 못 하는데 다리 면적당 뭐가 많이 있다. 그런 느낌에 이게 다리 면적당 뭐가 많이 있으니까 외부에 반응할 때에도 반응할 게 많은 거죠. 그죠? 그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게 다리 면적당 원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를 갖다 놓고 바깥에 어떤 반응을 시켰을 때 좀 더 반응이 많이 되는 게 있고 좀 더 적게 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가지고 요를 보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그룹 오늘 그 활동하는 거 보면 결정 방향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결정에 뭘 싹 넣고 싶은데 얘가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짧게만 넣고 싶은데 원치 않게 구멍을 타고 들어가서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눈으로 구별 못하죠, 그죠? 그걸 못하는데 얘를 이제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이게 100 방향이다. 그러면 원자가 이래 보이는구나. 11 방향이다. 원자가 삐딱하게 잘려가 내 눈에 보이는구나. 요거를 여러분 익혀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에 대해서 반도체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웨이퍼를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자른 걸 표시할 때 이제 이걸 실리콘 웨이퍼를 표현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을 때 이 잘린 편을 표현할 때 100N 타입이다. 100P 타입이다라는 거는 이 표면에서 이게 100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111 방향은 이렇게 했을 때 삐딱하게 잘린 게 내가 봤을 때 평면이라는 거죠. 그죠? 평면이라는 거서 그래서 저 웨이퍼 여러분 만져보는 웨이퍼가 그 잘린 면이 큐빅 구조에서 어느 면을 자른 것인가 라는 거가 아까 단위 면적당 노출된 게 다르면 화학적 성질도 달라지고 뭐 저항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우리가 소자를 만들 때 반도체 재료 한다 그랬을 때 많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시를 할 때 이런 표시를 해줍니다. 프라이머리 플랫 돼 있죠. 그죠?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아무 표시가 없는 거는 111 P 타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손을 만지면서
요게 프라이머리 플래시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하나만 있구나. 지금 여러분 만진 거는 프라이머리 플랫 하나만 있더라. 혹은 세컨드리 플랫도 있죠, 그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요 두 개의 플랫을 가지고 이제 이게 요 네 가지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플랫이 없거나 세컨드리 플랫이 없거나 가까이에 있으면 N 타입, 가까이 있으면 111 타입이고요. 이렇게 가까이 있거나 없으면 111 형태고, 그 다음에 저렇게 멀리 있을 때 90도 있고 이랬을 때 100이다. 그 다음에 N 타입, P 타입, P 타입과 N 타입에 대해서 요게 가까이 있지만 이렇게 세컨더리 플래시 있으면 11 N 타입이고, 이게 세컨더리 플래시 없으면 P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 방향이 이런 두 개가 플래시 있는데 딱 잘라낸 게 있는데, 보는 것처럼 반대편에 있으면 100 N 타입이고, 90도로 있으면 P 타입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자른 웨이퍼 가지고 자른 면이 어느 방향이다. 그리고 자른 요 웨이퍼가 도핑이 되어 있는데 N 타입이다, P 타입이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여러분 그 결정 구조 대충 알겠습니까, 여러분? 결정 구조 알겠습니까, 여러분? 명확합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삐딱하지만, 자, 이게 이 방향이다. 그러면 어느 방향입니까, 여러분? 이 방향이다. 2차원으로 2차원 생각을 해보고 이 방향이다. 그럼 어느 방향입니까, 여러분? 자,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좀 삐뚤어지긴 한데 그냥 여기 이렇게 스퀘어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오는 거는 잠깐 나와볼래 한번. 나와볼래. 여기서 봐요. 여기 이제 뒤에 이제 결정 구조가 딱 있잖아요. 뒤로 돌아게 해가지고 자 100 방향으로 가봐요. 100 방향으로. 100 방향.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요 그대로 줄 지은 대로 그대로 이렇게 여기 110 방향이죠, 그죠? 그다음 111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한 번만 더 미안해. 저기에서 111 방향 가라 그러면 여기에서 1,1이니까 대각선으로 45도 돌아서 딱 돌아서 111 방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규칙적인 결정 구조가 있을 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표를 정의해서 여러분 100 방향, 001 방향, 001 방향, 111 방향, 그리고 이 평면을 잘랐을 때 그 평면에 그 정의하는 거를 이제 벡터 가지고 정의하는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정 구조이고, 이 결정 구조가 이제 원자 하나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그 대칭상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 결정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엘러트로피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결정 구조인데 한 재료가 재미있게도 여러 구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실리콘이면 FCC 플러스 4개의 베이시스를 넣어서 다이아몬드 구조 가진다 그랬는데 여기서까지 소리 쭉 내서 읽어볼래 한번. 소리 내서 잠도 깨는 겸 시작. 자, 눈두에 찍었죠, 여러분. 보면 물질이 이제 지금까지 결정 구조가 어떻다, 그다음 실리콘이 다이아몬드 구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철이 이제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보니까 BCC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다시 FCC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다시 BCC 온도에 따라서 이게 1400도 이상일 때 BCC인데 912도에서 1400도 사이 FCC고 그 다음에 910도 이하로 되면 BCC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각해 보면 철이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확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밀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높은 온도, 아주 높은 온도하고 낮은 온도가 BCC인데 여러분 그 BCC 구조에서 단위 셀당 이 애톰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하나당 원자를 비교해서 레티스 컨스턴트를 알면 하나의 밀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달라지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온도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밀도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폴리몰피즘, 폴리가 여러 개의 몰피즘이 이제 모폴로지 하는 것처럼 엘로트로피 되어 있는데 여러 형태로 원자가 여러 형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철의 구조가 이제 보면 이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 온도가 높으면 아까 BCC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BCC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 쭉 떨어지면 BCC, FCC, BCC로 다시 해서 알파, 감마, 델타로 그리스 철자로 이거를 구별을 합니다. 보통 상을 구별할 때 알파, 델타, 감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910도에서 BCC에서 FCC로 바뀌고 1394에서 다시 BC 바뀌고 그 위는 온도 올라지면 이게 높겠죠, 그죠? 녹을 거고 더 온도 올라가면 기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압력이 높으면 고체가 되는 게 당연하고 압력이 낮으면 손쉽게 이제 베이퍼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이런 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각종 상태니 평형도입니다. 여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한 재료가 여러 가지 위상을 가지고 있다,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폴리몰피즘, 엘로트로피 되어 있는데 탄소가 대표적인 예죠.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탄소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 탄소. 그래서 귀금속 파는데 다이아몬드 잔뜩 있는데 화재가 나면 쟤밖에 안 남죠, 그죠? 다이아몬드가 타면 그냥 종이 탄 거와 똑같죠, 그죠? 예. 카본이 날아가죠, CO2로. 그래파이트, 여러분 연필, 흑연, 연필도 이제 카본이 이루어져 있는 단층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첫 번째 그룹 활동했는 거 보니까 공유결합 얘를 이제 연필로 많이 했던데 흑연을 그게 플레인 구조는 이게 이 공유결합이 맞거든요. 맞는데 플레인과 플레인 사이에는 층상 구조인데 2층과 2층 사이에는 반대르발스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C축으로는 세컨더리 본딩, 그다음 AB 축으로는 우리가 공유결합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래파이트입니다. 그래파이트고 그다음에 여기 뭐 C60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카본이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60개가. 그래서 요거는 카본을 이제 했더니 같은 카본인데 얘는 다이아몬드, 얘는 흑연 했더니 이제 얘를 이제 그름을 했더니 구조가 축구공 모양이 나온 겁니다. 축구공이 나와가지고 저 C60 했으니까 저거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거 축구공처럼 보일 수 있다 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발견한 분은 노벨상 받았죠. 네, 카본이 했더니 얘가 어떻게 C를 60개 되는 분자력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면 60개가 이렇게 나올까? 60개만 해보는데 이게 축구공 모양으로 딱 되어 있으면 60개 될 거다 했더니 사람들 막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 카본이 C60가 이렇게 60개 카본 축구공이 되어 있더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 카본 요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저 느낌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축구공 모양 되어 있으면? 카본이 여러분 연필 있잖아요, 연필 했으면 연필 느낌 있잖아요, 그죠? 느낌인데 그 느낌에서 그 카본이 축구공 모양으로 있다 생각해 봅시다. 축구공 모양으로 있는데 시커먼 게 있는데 손으로 밀면 어떨 것 같은 느낌에? 잘 굴러갈 것 같죠, 그죠? 아주 나노 스케일의 옹스트롬 스케일의 윤활제, 고체 윤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구공 모양인데 또 축구공이 튼튼하잖아요, 여러분. 있으니까 C60 하는 게 이를 뭐 기계 사이에 딱 넣어주니까 고체 윤활제가 돼가지고 얘가 잘 굴러가더라. 마찰 개수가 그 축구공이니까 그런 특성이 원자 스케일의 특성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카본 나노 튜브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소가 이렇게 그 말린 구조, 말려서 예를 들면 그래파이트가 이런 2차원 구조거든요. 허니콤 구조거든요. C60 그래핀이라는 것이 이제 축구공도 나왔는데 그래핀이라는 게 또 발견됐거든요. 그 그래핀 발견한 사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핀 발견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노벨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구공 모양을 찾고
그다음에 그래핀 탄소가 이렇게 그냥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발견하고 맞다 2차원 됐다 하는 게 이제 노벨상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래핀 됐으면 얘를 말린 구조, 말린 뭐가 됩니까, 여러분? 튜브가 되잖아요, 그죠? 튜브가 되는데 이렇게 말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말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0,0,0에서 0,0에서 n,m에 요거를 딱 붙여주면 n,m에 따라서 이게 말린 게 다 다르겠죠, 그죠? 그 카본이 이제 나노 튜브라는 게 나노 스케일의 침이 또 발견된 겁니다. 이건 노벨상 나왔을까요? 이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재료들이 이제 카본 나노 튜브 그래핀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가 엘로트로피, 카본 특별히 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재미삼아 보니까 외계 재료들 있잖아요. 이제 외계 행성들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최근에 소행성 배눅하는 요거는 소행성 배눅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온 거 못 봤습니까? 저 외계에서 이게 별이 날아왔어요. 별에서 날아왔으면 이제 그 외계 물질은 지구에 없던 거잖아요, 그죠? 그 없는데 원소 주기율표라는 거는 뭐 그게 우주에 있건 안드로메다 있건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는 세상에 있을 만한 원소를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저 우주에서 날아온 어떤 외계 행성에는 카본이 있을 텐데 거기도 카본이 어떤 형태일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내가 했는데 카본이 이제 이런 베누라는 그 외계 행성에 그래서 얘를 보낸 겁니다. 나사에서 소행성 베누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여러분 소리 내면 읽어볼래요? 한번 재미삼아 시작. 이 별이 모양이 다이아몬드 모양이래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제 하늘에 떠 있는데 이게 보면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딱 있는데 이걸 이제 보내가지고 딱 들어가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흙과 자갈 등을 250g 담아서 지구로 가져와서 이 지구로 가져온 게 이제 떼내어서 사막에 떨어진 거죠. 사막에 떨어져서 얘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외계에는 얘가 태양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재료에는 걔는 뭐가 있을까? 달에는 뭐가 있을까? 지구에 굉장히 유용한 자원인데 거기에는 풍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외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6년에 보내가지고 2023년에 여기 2018년에 도착했대요. 2016년 상공에 2년 후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동안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탐사 활동 벌이다가 지구에서 베누의 샘플 채취한 다음에 지구에 2021년에 출발해 가지고 2년 후에 우리 지구에 도착해서 딱 떨어지고 주워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입니다. 탄소인데 그 탄소 성분을 보니까 구조가 다른 겁니다. 탄소인데 그리고 그런 걸 본다는 게 결국은 재료, 이 물성이 어떻게 될까? 신소재처럼 이거 보면 여기 45억 년 전 태양 형성의 초기의 물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최근에도 중국에서 달 뒷면에 이제 우주선이 날아가서 거기에서 달 뒷면에 있는 암석을 가져왔죠, 그죠? 가져와서 또 보니까 물이 많더라. 생각보다 물이 많더라. 물이 많은데 왜 많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러한 하나의 거대 과학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그룹 활동하면서 적어도 채널링 효과라는 거를 적어도 볼 기회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결정 구조가 완벽한 상태에서 조금의 디펙이 있거나 결함이 있으면 걔가 어떻게 물성이 달라지느냐.
물성 전자공학 그랬을 때 그 물성이 없던 색깔도 막 나타나고 여러분 그 보석들 있죠 보석 색깔이 있는 루비라는 이런 보석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다 결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함에서 어떤 그 결정 구조에서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합된 에너지에 따라서 이 색깔도 나오고 저 색깔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루비 뭐 레이저, 사파이어 레이저 한다 그랬을 때 결함이라는 게 색깔과 전기적 성질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라 그랬던 거고 독일어로 돼 있죠, 그죠? F 센터 돼 있는 거, 네, 독일어로 돼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제가 뭐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지금 채널링 효과를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 반도체 공학에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텐데 그거를 설명하는데 글로 썼잖아요. 그죠? 글로 썼는데 메이커 스페이스 어차피 학기 끝날 때까지 조별로 하다가 이거를 조그맣게 모형을 만들어서 얘를 이제 만든 다음에 팀이 모여서 얘를 설명하는 거, 말로 설명하는 거. 그게 프로젝트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예쁘게 만들어서 뭐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로 만들건 재미있게 만들어서 몇 시간 걸리게 프린트 하지 말고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몇 시간, 한두 시간만 하면 프린트 되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동영상 만드는 과정에서 3D 프린터하고 그다음에 레이저 커터를 이제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레이저 커터는 옆에 그 이름표 붙여도 되잖아요. 이게 카본이다. 이게 우리 조가 만든 무슨 작품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오토바이 프라모델 만들면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놓고 전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나름대로 한번 그 제가 고민하면서 그 경험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토론하는 거하고 만들어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연결 지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토론해 보니까 지금 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겠죠, 그죠?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 이걸 보면 결정 구조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더라. 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도펀트를 딱 넣으면 이게 이제 그 안에 가속된 이온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가속된 이온이 이온 소스가 있고 불순물을 이렇게 가속시켜서 웨이퍼에다가 넣는데 돌려가면서 넣는데 얘가 딱 들어가는데 얘가 정글짐처럼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는데 얘가 너무 딱 맞으면 임퓨리티가 저 끝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를 적절히 각도를 기울이면 앞에서 봤을 때 빽빽해가지고 잘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채널링 효과를 줄여주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도핑 프로파일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하나 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짧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러분 그 결정 구조에 이런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색깔을 띠고 있다. F 센터라고 그럽니다. F 센터라는데 이런 컬러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혹시 보석 쓴 사람 있습니까? 보석? 보석 쓴 사람 보석 무슨 보석 썼어요? 사파이어. 사파이어나 이런 뭐 루비 뭐 이런 파란색, 뭐 빨간색 이런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 보석들이 대표적인 그런 이런 F 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위에 보석 차고 다니는 거 보면 저 결함이 많은 결정을 저렇게 들고 다니는구나. 이제 물성 전자공학을 배웠으니까 저 구조가 FCC인데 좀 몇 개 빠져서 저래 된 건데 하면서 저게 그렇게 좋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겠죠, 물성을.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킬까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킵시다, 여러분. 75분이 좀 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이런 디펙이 있는데요. 이 디펙도 그 잘 연구를 해야지 물성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디펙이 포인트 디펙, 점 결함이고요. 그다음 라인 디펙, 한 줄 그대로 쫙 나간 거. 자동차의 유리가 깨지면 점 하나 딱 찍혀 있잖아요, 그죠? 유리가 딱 깨져 있는데 본 적 있습니까? 돌이 튀어가지고 점이 딱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잖아요, 그죠? 이게 좀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점이 라인 디펙으로 가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면 라인 디펙 됐는데 그 디펙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떼내야 되니까, 혹은 한 줄을 전체 다 떼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가 그 이온을 떼내면 포인트 디펙트 정도가 되고요. 라인 디펙트는 한 줄 쫙 이렇게 밀리는 거, 줄 하나 밀린 거. 이게 쭉 가다가 이제 면이 하나가 통째로 이제 그 줄이 없는 거. 여러분 그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표를 사러 줄을 쭉 섰는데 뒤에 줄이 여러 줄 서 있어요. 줄 잘못 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줄 잘못 서면 기차표 이런 산다 그랬을 때, 티켓 산다 그랬을 때 줄을 한 3개가 있어요. 딱 섰는데 그 줄이 딱 줄어들고 보니까 이 개찰구 없는 줄이 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라인이 전체가 다 디펙이죠. 그죠? 네, 그래서 생각하는데 라인 디펙 돼 있고, 그래서 저런 그 디펙이 기본적으로 베이컨시다. 베이컨시가 비어져 있는 게 만들어지는 게 여기 뭐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 팩터 뭐였죠, 여러분? 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의 에너지, 요 팩터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볼츠만 팩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어떤 확률적으로 에너지를 좀 많이, 에너지가 큰 게 이제 이렇게 이게 에너지가 커지면 베이컨시를 만들어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베이컨시가 만들어질 확률이 적은 거죠, 그죠? 이게 베이컨시가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베이컨시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이 격자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격자 구조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자 에너지로 인해 딱 갇혀 있다가 원자가 빠져나와서 결정대로 확산되면서 격자의 왜곡을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수업 준비용 요 필기도 이제 보여주긴 할 것 같으네요. 이게 보면 여기 있을 때 원 자료에서 튀어나와서 표면으로 가면 점프로 나가면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죠? 비어 있으면 나머지가 땡겨와서 얘가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곡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베이컨시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여기에 큰 게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그 지하철 여기 앉았을 때 누구 한 사람이 몸이 굉장히 큰 사람이 앉은 옆에 사람들이 이제 쫙 압력을 받죠, 그죠? 근데 작은 사람이 있으면 주위가 다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압력을 받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런 거 결정 구조에 따라서 여기 다 포인트 디펙입니다. 포인트 디펙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조에서 이렇게 그 애톰이 있으면 중간에 간 거 다 제대로 갇혀 있는데 어정쩡하게 그 자리 없는데 서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불순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interstitial site에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디펙의 또 종류가 이런 이온 결정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돼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온 결합일 경우에는 플러스 차지하고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를 떼면 하나만 못 나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Na 쉘이 쫙 있는데 N만 딱 떼내기 어렵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만 나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전체 중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온 결합되어 있는 결정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쇼키 디펙이라고 그러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데 미싱 아나이온, 캐타이온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캐타이온이 양이온이고 아나이온이 음이온입니다. 그 음이온이고, 그리고 이제 프랭켈 디펙트에 있는데 프랭켈슈타인이 아니고요. 프랭켈 디펙트에 있는 이거는 요 하나만 차지 뉴트럴도 맞춰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인터스티셜 사이트로 가는 거 해서 전체적으로 프랭켈 디펙이다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차지 뉴트럴리티가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온 크리스탈에서는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이 같이 나온 쌍결함이 생긴 거를 쇼키 디펙이라고 그러고, 격자 사이로 이온이 이동해서 프랭켈 디펙이라는 것이 이제 이오닉 크리스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 임퓨리티가 기존의 거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결정 구조가 돼 있으면 결정이 돼 있으면 얘를 빼내고 이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을 substitutional impurity라고 그러고 다 있는데 impurity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를 interstitial impurity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인트 디펙트 따라요. 포인트 디펙트. 포인트 디펙이 보석에서 색깔을 주는 원인이거든요. 한번 나중에 재미삼아 한번 찾아봐요. 한번 색깔이 뭐 빨간색 루비가 있다. 그 다음에 에메랄드가 파란색인가요? 에메랄드가 파란색인지 어쨌든 에메랄드빛 바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파란색, 그 파란색도 그 사파이어 Al2,3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알루미늄 옥사이드일 겁니다 아마. 그게 결함 구조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인 디펙은 이제 여기 엣지 로케이션 아무리 에너지가 100배 정도 큰 이유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요, 그죠? 여러 개니까 이런 그 디펙이 많이 있고 여기서까지는 잠 깨라고요. 소리 내서 크게 옆에 사람 잠 깨도록 읽어줄래요? 시작.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이런 겁니다. 이게 세 개가 오늘 잠깐 나와볼래요 한번. 예. 자, 두 개 들고 있어봐요. 한 개 들고 있어봐요. 보고 앞에서 보고. 자, 앞으로. 90도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결정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면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요청이 돼 있는데 이 밑에가 무한대로 다 같이 무한대로 돼 있다 왔다 갔다 해봐요. 무한대로 하면 이게 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정지해봐요. 정지돼 있고 여기 돼 있는데 면이 제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붙어버려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는 더 가야 되는데 그 다음 것이 그냥 붙어버렸으니까 얘는 끝나버렸죠, 그죠? 끝났으니까 엣지가 생겼죠, 그죠? 요게 이제 여기 라인이 쭉 디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면이 얘가 그 다음에 붙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다음 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가 더 못 가니까 끝에 남는 엣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엣지 로케이션이다 라고 되고요. 여기 또 있어볼래요 한번. 그랬는데 얘가 이래 됐는데 이게 원래 이래 있다가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으면 얘도 돌려야겠죠. 이쪽으로 좀 돌려야죠. 이쪽으로 돌리면 하나가 이제 이거는 좀 표현하기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이렇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삐끗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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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긋나봐 일로 붙어봐요 한번 왼쪽으로 이렇게 붙는 거래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얘가 이쪽 다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면이 있을 때 얘가 딱 잘라지면서 분명히 붙긴 붙었는데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간 상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사로 쳐줄까요? 그게 바로 스크루 디스로케이션, 특정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돌아가는 형태의 그런 라인 디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크리스탈의 요 에필레 이런 건 제가 또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방금 포인트 디펙트, 라인 디펙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플레이너 디펙트, 평면 자체가 디펙트인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 그 결정 구조가 이게 이제 이만해요. 무한대로 돼 있지 않고 요만해요. 그다음에 또 결정 구조가 무한대로 요만큼 해요. 그러면 얘가 무한되면 전체를 다 커버했을 텐데 얘도 커버했을 텐데 결정이 요만하고 결정이 요만한 여기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요 결함 이렇게 삐딱하게 붙어 있으면 결함이 많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접촉 면이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 면 자체가 이 크리스탈 구조에서 많이 벗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포인트 디펙트, 라인 디펙트, 그 다음에 플레이너 디펙트 하게 되면 그 면 자체가 굉장히 결함이 많은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딱 언뜻 싹 들어오진 않죠, 그죠? 보면 여기에 결함이 많은 곳이죠. 결함이 많은 곳. 결함이 많은 곳이 결함은 나쁘게 여러분 이미지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결함이 많은데 결정에서 벗어난 거 있으면 왠지 얘가 전체 물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똘똘 뭉쳐 있으면 되게 강한 그룹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간첩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간질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순물에 이간질 돼서 우리 이거 그룹 스터디 꼭 해야겠냐고 이렇게 하는 딱 있으면 그 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야 되겠죠, 그죠? 물성에 있어서도 결정 구조가 있는데 라인 디펙이 쭉 있고 포인트 디펙이 있으면 얘가 없던 색깔까지 발해가지고 얘가 보석으로 인정받으면 그나마 잘 된 건데 이제 있으면 잘 깨지고 또 전기적 성질이 나빠지고 그다음 소자를 했더니 웨이퍼 했더니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이래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펙 종류가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한 싱글 크리스탈린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이 글래스 아몰퍼스 세미컨덕터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페이스 다이그램 보는 거거든요. 페이스 다이그램 보는 거를 좀 하고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